틀에 얽매일수록 답답한 마음이라 자유로운 아이자 어딘가에 얽매이는 것이 싫어요. 제 옆자리는 애정의 직장 상사가 앉아있습니다. 제가 신입이던 시절부터 일을 가르쳐주고 회사 일의 노하우를 알려준 뒤선비지요. 때로는 꼼꼼하게 챙겨주어서 한편으로 고맙지만 한편으로 마음에 들지 않은 구석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출근 시간이 아침 9시인데 선비는 항상 7시 반에 정리를 하고 책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일까. 그런데 문제는 저기까지 이른 출근을 제안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난 네가 아침 일찍 나와서 나랑 책을 읽으면 좋겠어. 그게 남들 보기 더 좋지 않겠니? 사실 저는 선지와 생각이 다릅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9시 이전까지만 회사에 도착하면 되고 내 일만 잘하면 대체 다른 사람까지 신경 써가면서 일찍 출근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는 선지가 점심을 먹고 남은 시간에 근처 문구점을 가자면서 다른 직원들이 내 자리를 보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적어도 일하는 자리만큼 그 사람이 미지가 드러나야 하지 않겠니? 그러며 제 자리를 꾸밀 문구용품을 사러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 마음을 선배에게 말했습니다. 네, 맞는 순 말씀이죠.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그냥 하고 싶은 일을 재미있게 하면 그만이지 복잡하게 이미지까지 따져가면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선배님. 친구들이 이 일을 이야기했더니 저더러 개념이 없다며 한바탕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리 오래 봤다고 해도 회사 선배에게 거침없이 감정을 이야기하는 제가 신기하다 못해 특이하다고 합니다. 때로는 오늘 저 잠수를 탈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애인도 나를 고소하자는데 더 이상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제가 이상한 거요? 자유분방한 영혼을 가진 당신, 경기를 세워라. 자유로운 아이 자아가 강할수록 구속받기를 싫어하고 형식에 얽매여서 본인의 감정이나 행동을 통제하는 일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아이 자아는 우리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느끼고 표현했던 데이터들이 저장된 장소입니다. 어쩌면은 우리의 마음 중에서 가장 타고난 부분이기도 하죠. 특히 자유로운 아이 자아는 때묻지 않은 아이처럼 떠오르는 대로 표현하고 행동합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호기심을 갖고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부모가 저지한다면 아이의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울음을 터뜨릴 것입니다. 성인이 된 지금도 자유로운 아이 자아가 튀어나온다면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아이 자아가 강한 사람이 누군가의 간섭을 받거나 현실을 고려해서 본능을 억눌러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런 일을 보며 천진난만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성격과 반대로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라면 철이 없다, 경솔하다, 무섭고 복잡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 하느냐. 자유로운 아이 자아가 강한 사람이 자신의 성격을 보다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염두에 둬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바운더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바운더리란 경계선이란 뜻입니다. 평소에 자유로운 아이 자아의 에너지를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 필요한 처방전이기도 하지요. 자유로운 영혼 김 매니저 이야기. 영업일을 하고 있는 김 매니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매니저는 항상 재치가 넘치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직원들을 곧잘 웃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매력 때문인지 고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았죠. 본인의 일에도 매우 열정적이라서 목표한 것보다도 더 큰 성과를 낼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김 매니저에게도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분을 끼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예컨대 출퇴근을 할 때는 반드시 출결 기기에 카드를 찍어서 근태 관리 시스템에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영업이익으로 먹고 사는 회사에서 매출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근태입니다. 근태는 실제로 인센티브의 꽤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김 매니저는 출퇴근은커녕 외출이나 휴가 일정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근무자에게 반드시 언급해 줘야 하는 사항도 어느 때는 전대를 했다가 어느 때는 말도 없이 퇴근을 하고 휴가를 낸 일이 발생했지요. 그러다가 누군가 이런 점을 지적하며 주의를 줄 때면 얼마나 너스레를 떠는지 알겠습니다. 허허허 웃고만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물으면 출결 카드를 집에 두고 와서 그렇답니다. 하지만 여성건데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사실 그다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요. 자유로운 아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본인이 흥미롭게 생각하는 일에 집중하는 만큼이나
자신이 소속된 조직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전에는 미처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일, 재미없고 골치 아프지만은 진지하게 지키게 했던 작은 규칙들을 하나씩 챙겨보는 연습을 해봅시다. 아마 처음에는 잘 잊어버리나 놓치서 자책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서라면 변화는 필요했습니다. 이럴 때는 조금 나답지 않게 행동해도 괜찮습니다. 힘들어도 꾹 참고 견디는 마음, 순응하는 아이자. 참고 사는 스스로가 답답합니다. 나와 너무 다른 모습에 끌려서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절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수다를 떨고, 어머니 우리도 이제 다른 집에서 차례를 지내지 말고 호텔에서 편히 쉬다가 와요. 시댁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것은 시어머니가 아주 흔쾌히 그러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대신 단번에 추석과 설을 모두 생략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설에는 차례를 지내고 온 을씨가 좋은 추석이라는 가족끼리 함께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몇 년 후에는 설 명절도 없어졌다고 말씀드려봐야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순간 부드러운 마음이, 부러운 마음이, 감정이 마구 올랐습니다. 물론 친구들은 티를 내지 않았지만 후로는 꼬박이 들을 우울해져서 입맛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친구가 부르지만 친구하지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령 시어머니가 제사를 없애자고 해도 제 신경성 어머니 힘드시면 제가 준비할게요 라고 할 것 같았습니다 라는 거죠. 나는 왜 등실처럼 말을 못하고, 나는 왜 욕구나 감정을 말하지 못하고 자꾸만 웅그는 걸까요? 할 말은 다 하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어째서 나는 이렇게 고분고분할까요? 우라가 터지는데 자꾸 남은 처음에는 조용히 지나갈 테니까 그냥 참자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당신, 감정과 욕구를 드러내라. 순응하는 아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주위 사람에게 편안하고 안정적인 인성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인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되도록 타인의 의견에 순응하고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보며 큰 거의나 문제없이 원만한 사람, 조용하고 꼼꼼함에 성실한 사람으로 기억하겠지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매우 힘들어합니다. 내가 말을 해도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구나. 순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친구가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생각을 당당히 말한 것에 한 번 놀라고 시어머니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에 두 번 놀랐습니다. 자신의 세상에서 아무리 말해도 들어주는 이가 없어서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사는 세상에는 그것이 가능하던 사실 너무나도 서글퍼서 우울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고분고분 순종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한 번 꾹 참았더니 모두가 행복해 보여서 두 번, 세 번 반복했던 것 뿐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반복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순응하는 아이자가 강한 사람들이 왜 보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욕구와 감정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욕구란 쉽게 말해서 내가 먹고 싶고 놀고 싶고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감정이란 어떤 현상의 사건을 접했을 때 내 내면에 일어나는 느낌이나 기분을 뜻하는 것이지요. 당신의 욕구를 잘 표현하는 사람인가요? 갑자기 일을 그만두는 남편의 속사정 이야기, 최근 남편과 크게 싸운 아내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말을 하며 회사에서 쓰던 물건을 모조리 들고 온 것이 아니겠어요? 아내는 상의도 없이 이런 경우 어디 있냐며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회사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잖아. 왜 내 말을 안 들어줘? 그제야 그동안 남편이 했던 말들이 조금씩 떠올랐습니다. 타 부서에서 온 팀장과 원년 멤버인 과장 사이에서 세력 다툼이 있었다는 말이죠. 하지만 힘들다고 속상하다는 표현이라도 했으면 그 마음을 알아차렸을 텐데 감정 단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의 상황이 회사를 그만둘 만큼 심각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마 남편은 순응하는 아이의 모습 그대로 소리 없이 혼자 이곳저곳의 눈치를 보며 참다가 사직서를 던졌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남편의 힘든 마음을 표현해도 주변 사람들과 아내는 그 감정이 전해지지 않아서 뭐가 그래도 말겠지 하며 지나쳐버렸던 것이었다는 거죠. 아프다, 힘들다, 숙성하다는 말 같은 감정 단서가 없었으니까요. 아내의 입장에서는 왜 하필 퇴소했을까, 다른 대안이 없었을까 하는 의아합니다. 순응하는 아이자는 두 가지 행동 특성을 보이는데요. 첫 번째, 순응하는 아이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반항하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순응하는 아이자가 강한 사람들은 평소에 감정이나 욕구를 나누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나누고 해야지요.